비만이 시작된 건 오래전부터입니다. 273kg까지 나갔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만의 원인은 잘못된 생활 습관. 한번 살이 찌다 보면은요, 이게 계속 가요. 이게 원동력이 생겨가지고. 어린 시절의 비만이 어른이 된 후까지 이어질 확률은 약 40%에 달합니다. 솔직히 안 먹는 것보다는 잘 먹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릴 때 살은 다 키로 간다는 것도 이젠 옛말입니다. 어릴 때 살은 각종 성인병을 부릅니다. 하지만 소아비만에서 탈출할 방법은 있습니다. 평범해서 오히려 놀라운 특효약, 바로 운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후 3시, 용태가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용태는 바로 냉장고 앞으로 달려갑니다. 아무리 밥을 먹어도 금방 배가 꺼진다는 용태의 몸무게는 벌써 80kg에 육박합니다. 학교에서 밥을 먹고 와도 집에서 또 밥을 먹으니까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살이 더 찐 것 같아요. 용태의 오후를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자를 찾기 위해 잠시 몸을 움직인 게 2시간 동안 용태의 활동량 전부였습니다. 오후 5시가 지나자 용태를 위한 이른 저녁 식탁이 차려집니다. 오늘의 메뉴는 족발. 상추에 가득 싼 고기와 밥, 거기에 탄산음료 한 모금까지 곁들이면 용태의 만찬이 완성됩니다. 아니 근데 족발을 먹는데 밥도 같이 먹어요? 왜? 맛있어서요. 배부르지 않아? 배 별로 안 불러요. 결국 족발 큰 것 하나와 밥 한 공기를 뚝딱 해치웁니다. 행복해요? 학원차가 와서 빨뻔거려도 밥을 먹어야 가. 안 먹으면 안 돼. 먹어야지. 어쩐 때는 너무 이제 과식을 해서 이제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병원에도 한 응급실에 한 2-3번 갔다 온 적도 있었어요. 다 거기 얘기 들어보면은 과식 때문에. 진짜 맛있다. 저녁상을 치우자마자 용태와 누나의 후식 쟁탈전이 시작됩니다. 일단 먹기 시작하면 한 통을 다 비우기 때문에 덜어먹을 그릇은 필요도 없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용태의 만찬이 다시 이어집니다. 이번엔 라면입니다. 진짜 라면 한 번 먹으면 2개씩 먹어요? 네. 이렇게 저녁부터 한밤중까지 서너 끼는 먹어야 잠이 든다는 용태. 사실 용태네 형제는 모두 식성이 좋습니다. 형과 누나는 용태의 군것질 친구들. 어른들도 딱히 용태의 과식을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이야 초등학교니까 그냥 그런다 놔두고 이 다음에 뭐 고등학교나 가면은 그때 가면은 그 큰애 해는 거 보니까 지 스스로 몸 관리를 해는 것 같아서 지금은 내비두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건 다 주고. 어릴 때 찌는 살은 키로 간다고 모두들 믿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빅조는 요즘 운동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뛰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너무 힘들어. 살 빼는 게 이렇게 힘든 줄 지금에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내 몸무게를 갖다가 이렇게 드니까 와 장난 아닌데요? 그는 한때 지금보다 더한 거구의 소유자였습니다. 273kg까지 나갔었습니다. 이게 사실상 그러니까 273이라면 어느 정도 무게라고 이게 감이 안 잡혀요. 이게 감이 안 잡히는데 이 보통 성인 남자 한 4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예. 당시엔 거대한 몸집 때문에 의자도 특별히 주문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옷을 갖다가 8X라는 사이즈를 입었었어요. 8X 라지. 거의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사이즈죠. 그런 사이즈를 제가 이제 입었었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를 보면은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8X 라지가 있죠. 네. 이게 8X 라지. 이불을 갖다는 네. 정말 크죠. 네. 아, 이게 티셔츠인가요? 네, 티셔츠예요. 빅조도 태어날 때부터 우량하진 않았습니다. 살이 찌기 시작한 건 5살 무렵. 10대 중반을 넘으면서 몸무게는 95kg까지 불어났습니다. 살찌는 거는 너무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너무 행복하게 맛있게 잘 먹었는데 아예 뭐 나중에 또 뺄 수 있지라고 이런 자만심을 갖다 보니까요. 이게 어느 순간 이게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빅조가 좋아했던 음식들은 모두 비만의 주범으로 불리는 것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먹는 양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별로 없네. 이게 몇 개 더 있어야 되고 감자튀김이 없네. 감자튀김이 있어야 되고. 성인이 돼서 살이 찌는 사람들의 경우 지방세포는 그 크기만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어릴 때부터 살이 찌면 지방세포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한 번 늘어난 지방세포의 수는 다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소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은 그래서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릴 때 비만을 유발하는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성인기에 이르기 때문에 성인기에 들어서도 그 식습관과 신체활동 습관을 그대로 유지할 확률이 높다 보니까 성인기에 더 심한 비만으로 갈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비만으로 인해 건강도 위협받고 있는 빅조. 현재 그의 몸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어린 시절의 비만을 방치한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현재의 건강 상태로 유추해본 그의 예상 수명은 겨우 40세. 후회가 많이 되죠. 정말 그 당시에 너무나 이렇게 맛있게 먹고 생각을 안 하고 먹었었는데 그때 제가 만약에 그걸 안 먹었다면은 조금 지금처럼 이렇게 덜 고생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소아 비만을 취재하던 중 동네 놀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유진이. 시소를 타자니 동생과 영 균형이 맞질 않습니다. 유진이는 이제 겨우 10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하지만 유진이의 체격은 10살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유진이에게도 소아비만을 유발하는 나쁜 습관이 있는 걸까요? 밥이 너무 뜨거워. 밥을 엄청 좋아해요. 제가 안 말리면은 거의 한 2공기 반? 유진이는 탄수화물과 지방을 많이 섭취할 수밖에 없는 식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 습관은 어떨까요? 움직이질 않는다는 점? 운동은 아예 안 하겠네요. 네, 운동은 전혀 안 하고요. 어린 시기에 이렇게 비만이 있으면
성인 시기에도 비만이 지속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 비만이 지속되면은 지방간이라든지 또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증가된다든지 고혈압, 당뇨병 이런 그 만성 질환, 어른들한테 볼 수 있는 이런 질환들이 어린이 때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유진이와 용태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건강검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용태에게서는 지방간이 발견됐습니다. 유진이의 상태는 더 심각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은 물론 당뇨병과 고지혈증 같은 각종 성인병을 안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중증의 지방간까지 발견됐습니다. 비만이 이런 성인병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혈액 속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물질을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인슐린의 도움을 받아 포도당은 우리의 세포 속으로 무사히 흡수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먹으면 인슐린에 문제가 생깁니다. 포도당을 세포 속에 제대로 흡수시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면 당뇨가 발생합니다. 또한 과식을 하면 내장에 지방이 쌓이는 내장 비만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과도하게 쌓인 지방은 혈관 속으로 흘러들어가 쌓이면서 각종 혈관 질환을 불러일으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협심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에 와서 과도하게 쌓인 지방은 지방간을 만듭니다. 심할 경우는 지방성 간염과 간경화로도 이어집니다.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불릴 만큼 급증하고 있는 소아 비만. 서울의 한 보건소에서는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근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 체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나, 둘, 셋, 쭉. 체지방과 근육량 측정, 유연성 테스트로 이어진 체력 검사. 됐어. 그 결과 비만은 물론 내장 지방 수치가 높은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체성분을 검사를 해봤을 때요. 이제 상하체 근육량 같은 경우가 특히 하체 근육이 많이 좀 부실한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런 거로 봤을 때 아이들이 그만큼 계단이라든지 그런 활동량이 부족하다는 게 절실하게 보였고요.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비만율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1년 초등학생의 비만율은 13.7%. 특히 심각한 비만 증세를 보이는 고도 비만 아이들의 숫자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소아 비만.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우리는 비만 탈출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누워 뒹굴기가 특기인 11살 상민이. 별명 있다면서요? 치킨왕. 동급 최강 뱃살을 자랑하는 11살 우현이. 게임과 TV가 제일 좋다는 12살 황민이. 다른 건 몰라도 끊임없이 먹는 건 자신 있다는 8살 예하. 이 네 아이가 이 프로젝트의 주인공들입니다. 예하는 오늘 엄마, 이모와 함께 외식에 나섰습니다. 메뉴를 네가 선택해. 그러면 공룡 갈래. 공룡? 그럴 줄 알았어. 얘가 고기 좋아해요? 네. 얼만큼 좋아하는데요?
많이. 예하가 선택한 곳은 고기 뷔페. 이미 여러 번 왔던 곳이라 그런지 좋아하는 고기들로 척척 골라 담습니다. 가져온 고기를 굽는 동안 예하는 먹을 것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언젠가부터 순 살코기보다는 뼈나 껍질이 있는 고기를 더 좋아하게 됐다는 예하. 그런데 다 먹었는가 싶더니 예하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단시간에 많은 양을 먹기보단 조금씩 계속해서 먹는 것이 예하의 식습관입니다. 냉면 젓가락을 놓자마자 다 먹은 줄 알았던 갈비를 다시 집어듭니다.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자는 시간 외에. 이번에는 접시에 떡갈비 3개를 담아옵니다. 이건 2개 먹을 자신이 있어. 2년 전부터 살이 찌기 시작했다는 예하. 그 이면에는 이렇게 끊임없이 먹는 식습관이 있었습니다. 너 안 먹을 거지? 아니야, 먹어. 알았어. 먹어. 알았어, 먹어. 조금 먹겠다고 약속해놓곤 때를 쓰는 예하. 아니야, 얘 여기 있어. 야, 네 거 줄게. 좀 이따 아이스크림 먹는다며. 이거 3개 먹으면 아이스크림 안 먹기. 3개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그만 먹어. 엄마가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잖아. 결국 떡갈비 3개를 얻어낸 예하. 신랑이는 이렇게 예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인 상민이네 집입니다. 동생 노아와 형 상민이는 3살 터울의 사이좋은 형제입니다. 그럼 박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콩국수, 칼국수, 오리훈제, 햄, 짜장면, 잔치국수. 저는 새우튀김, 오징어튀김, 떡갈비, 오리훈제, 치킨이요. 부엌에서는 엄마가 저녁을 준비 중입니다. 사실 반찬을요 여러 가지 안 해요. 저는 그냥 저 떡갈비 하나 갖고도 밥 한 공기 우리 애들은 먹어요. 그건 편하겠네요. 엄청 편하고 다 잘 먹으니까. 근데 야채를 안 먹어요. 상민이 형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저녁상이 차려집니다. 어릴 땐 편식 때문에 많이 말랐었다는 상민이. 그러다 보니 자연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들로 밥상을 차리게 됐습니다. 이거에 받아. 이상민. 마지막 남은 소시지 하나를 뺏길까봐 상민이가 선수를 칩니다. 엄마가 말리지 않으면 아무리 배가 불러도 접시가 빌 때까지 먹는다는 상민이. 그 대신 엄마가? 신랑이 배에 뭔가 있어. 저녁을 먹고 나자 상민이는 곧바로 침대 위로 직행합니다. 어디 봐, 이거 뭐야, 이거. 어휴, 부끄러워. 어휴, 부끄러워. 어디 봐. 빨리 어디 봐. 상민이는 얼마 전 고지혈증 위험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여기 보면은 194가 나온 거예요, 지금. 좀 솔직히 충격을 받았죠. 어린아이한테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사실 뭐 유전적인 병도 아니고 우리 집안에 이거 걸린 사람도 없고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얘가 지금 유일하게 있는 건데. 2년 전까지만 해도 날씬했던 상민이. 성인병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얘네가 엄청 막 뚱뚱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잘 먹어서 예쁘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고, 솔직히 안 먹는 것보다는 잘 먹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청소년기가 되면 그게 다 키로 간다 이런 어른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상민이가 이렇게 급격하게 살이 찐 데에는 사실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동네 친구 우현이와 함께 매일같이 해왔던 군것질. 엄마들은 모르는 상민이와 우현이만의 비밀입니다. 떡볶이와 닭강정 그리고 음료수는 하루도 건너뛸 수 없는 이들의 간식거리입니다. 방금 떡볶이 사 먹었잖아요. 네. 괜찮아요? 이 정도 다 먹을 수 있어요? 네. 상민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우현이. 부엌에선 엄마가 양념 통닭에 포장을 뜯고 있습니다. 우현아 벌써 배고파? 당연 저녁 되면 배시계가 꼬르륵 되니까. 군것질에 대해선 입을 싹 닫는 상민이와 우현입니다. 응? 나달라. 그 바깥에서 먹는 것까지 저희가 이제 차단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숨기는 것 같아요, 계속. 근데 이제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500원, 1000원 이런 거 숨기고 나갈 때는 포즈가 틀려요. 표정하고. 보시면 배가 들어간 척 하지 말고. 들어간 척 하지 말고. 얼마 전 우현이는 고도비만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고도비만 하면 다 이렇게 뚱뚱한 줄 알아요. 근데 이것만 찍었는데 고도비만으로 나오더라고요. 제 친구들 같이 뭐 팔뚝이다 다리다 이렇게 쪘으면은 좀 고민해 봤을 텐데요. 안 보이니까요. 옷만 딱 입혀놓으면 안 보이니까. 잘 못 느끼고. 네, 못 느꼈어요. 체격에 비해 유난히 불룩한 뱃살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저 배만 보면 내가 어떻게 해줘야지. 요즘에 또 무서운 게 소화 비만에서 소화 당뇨로 이어질 경우에도 문제가 심각하니까. 광민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때론 꼼짝 않고 서너 시간씩 컴퓨터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광민이가 게임 삼매경에 빠져 있는 동안 엄마는 아이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합니다. 짜고 매운 걸 좋아하는 엄마의 입맛은 저녁 반찬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나물 반찬은 좀 먹나요? 나물은 거의 잘 안 먹어요. 제가 잘 안 좋아해서. 광민이네는 모두 4형제. 그중 둘째인 광민이는 7살 때부터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얼을 2시간 먹어요. 하지만 4형제가 모두 광민이와 비슷한 체격을 가진 건 아닙니다. 몸집이 큰 광민이와 누나에 비해 동생들은 마른 편입니다. 예은이랑 혜민이가 활동량이 많아요. 뛰어다니고 놀이터에 잘 많이 놀러 다니고. 근데 언니는 별로 안 좋아해요? 집에 많이 있는 편이라서. 운동보다는 게임이나 TV가 더 좋다는 광민이. 살을 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몸이 좀처럼 움직이질 않습니다. 작년 이맘때 진짜 식구들이 다 10kg씩 뺐었어요. 다 운동을 해서 다 뺐다가 여름에 더워서 못하겠다 쉬자 한 게 이제 다시 찐 거예요. 안 먹으면서 빼면서 운동하고 해가지고 짤도 먹고 운동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광민이도 살을 좀 빼고 싶어요? 네, 빼고 싶어요. 우리는 본격적인 프로젝트의 시작을 위해 한 대학병원의 협조를 받아 아이들의 비만도와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체지방 검사와 피검사, 복부 CT 촬영과 심전도 측정 등을 통해 내 아이의 검진 결과를 얻었습니다. 광민이의 경우 심한 비만이, 상민이는 지방간까지 있었습니다. 예하는 내장 지방량이 위험 수준이었고, 우현이 역시
체지방량이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증상은 모두 달랐지만 내 아이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체 근육 허약, 즉 운동량 부족이었습니다. 검사에선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검사받은 보호자 중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만이었던 겁니다.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을 애들이 좋아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지어서 생각할 수는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관련성은 거의 100%고요. 뭐 엄마 아빠가 아니더라도 양육하시는 분, 아이랑 같이 항상 많이 생활하시는 분에게서 이제 굉장히 많이 관련성이 지금 큰 걸로 되어 있고요. 검진 결과에 따라 맞춤형 비만 해결책이 가족들에게 제시됐습니다. 핵심은 식단 조절과 운동입니다. 급하게 빼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이러저러한 스트레스 자체가 얘네들은 먹는 거에 집착을 하게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방법 쪽이 더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영양적으로 봤을 때 체지방이 좀 많아요. 운동만 조금 더 하면은 좀 좋아질 거는 같아요. 영양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맞춤 식단표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만 개선에 꼭 필요한 운동법을 배우기 위해 네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제 파트별로에서 오늘 배울 운동법은 SPHU. 이 대학에서 미국 스포츠 학회 기준에 맞춰 특별히 개발한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시작은 역시 준비 운동입니다. 지금 운동은 다이나믹 스트레칭이라고 움직이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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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자. 준비 운동만으로도 광민이는 벌써 땀이 흥건합니다. 왜 이렇게 땀을 흘려? 더워서요. 더워서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까지는 별로 안 힘들어요. 할만해요? 네. 준비 운동이 끝난 후에는 유연성과 심폐지구력 검사가 이어집니다. 아이들한테 알맞는 운동법을 처방하기 위해 기초 체력을 알아보려는 겁니다. 운동을 싫어하는 상민이는 체력 테스트에 지친 기색입니다. 힘들었어요, 완전. 완전 힘들었어요? 네. 하기 싫은 정도로. 첫 번째 한 거. 나도 있잖아. 유연성. 쟤보다 나 힘들어 아니면 재밌어? 재밌어. 좋아는 하는데 승부욕이 너무 강하니까 몸이 말을 안 들어주니까. 하지만 본격적인 운동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유소년과 비만 아동들을 위해 개발된 이 운동법의 특징은 운동에 대한 아이들의 거부감을 없애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게임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계속 뛰어다니는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자체 스테이션도 그 유산소 운동을 좀 묶어서 걸리기 쉽게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방식은 간단합니다. 1. 주사위를 던져서 어떤 운동이 걸리면 그 운동을 지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게임판에 그려진 운동은 모두 36개. 게임판 색깔에 따라 심폐지구력, 순발력, 근력, 유연성 등으로 운동의 종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자. 그런데 아이들 중 누구도 운동을 운동으로 인식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빨리 가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운동 프로그램을 만든 목적이기도 합니다. 보니까 막 숨을 차는 것도 있고 재밌어요? 힘들어요? 재밌어요. 게임을 하니까 집중이 더 잘 돼가지고 재밌어요. 저 볼 게임이야. 막 이렇게 하는 게요. 볼로?
아이들이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뭐 이렇게만 운동이 진행된다면 뭐 한 살이 쭉 빠질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저희가 교육을 하지만 그 다음에는 자기주도 학습이라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찾아가면서 운동을 하면서 자존감이나 신체 활동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운동 프로그램에서 비만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 일상생활에서도 놀이와 그 신체 활동과 스포츠에 대한 좀 적극성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비만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석 달 동안 일주일에 2번씩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확연한 비만 개선 효과를 보였다는 최근의 한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2달 후 우리는 광민이를 검도체육관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광민이는 얼마 전부터 누나와 함께 검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밥 많이 흘리네, 광민이. 네. 힘들어요? 네. 그냥 운동하는 것보다요. 그 죽도를 들고 하니까 더 재밌어요. 검도에 점점 재미를 붙이고 있다는 광민이. 또래들과 어울려 같이 땀도 흘리고 대결도 벌이면서 광민이는 승부욕과 성취감도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수영장에도 우리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상민입니다. 동네 수영장에서 수영을 시작한 지 2달. 상민이는 수영 시간을 단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가끔은 엄마가 말릴 정도로 열성적인 수영꾼이 된 상민이. 우리 아들 최고! 너무 잘한다! 움직이는 걸 싫어하던 상민이가 운동을 사랑하는 아이로 바뀐 겁니다. 물을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물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즐기더라고요. 운동을 즐기면서 하니까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아요. 좀 미리 못 시킨 게 좀 미안하다는 생각을 좀 해요. 몸무게도 2kg 가까이 빠졌습니다. 살 많이 빠진 것 같아. 정상 체중으로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라 한꺼번에 뺄 수는 없고 성장기 어린이들이라 그냥 지금처럼 운동하면서 식이요법을 좀 병행을 해서 조금씩 정상 수치로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나 저나. 그런데 상민이한테 찾아온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상민이의 입맛도 변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변화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건 콩나물, 또 시금치 나물, 그 다음에 상추 같은 거, 겉절이 뭐 이런 거 많이 먹이고. 이따 잘 때. 예전 같았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반찬들로 가득한 밥상. 하지만 상민이는 별다른 투정 없이 열심히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싫어했던 브로콜리도 이젠 곧잘 먹게 됐습니다. 형을 따라 비만 탈출 프로젝트에 참가한 노아의 식성도 변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깻잎 아니, 다 먹고 좋아하는데 브로콜리 먹을 때가 좀 힘들었어요. 사실 먹기 싫어도 그건 억지로 먹었어요. 노아는 오늘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콩나물이요. 콩나물이요? 또 뭐가 맛있어요? 냉정치즈요. 뭐 삼겹살, 치킨 이런 거 먹고 싶지 않아요? 상민이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 음식을 진짜 좋아하는 아이인데 그걸 못 먹으니까 처음엔 좀 많이 힘들어 했는데 그래도 잘 견뎌줬고.
저녁을 먹고 나서 몸무게를 재보는 건 이제 상민이와 노아의 일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가네, 오늘. 밥 이럴 줄 알았으면 굶을 걸. 됐어, 괜찮아. 아까 운동 했는데 네. 저녁 먹고 쪄가지고요. 이번엔 노아의 차례입니다. 몸무게를 확인하더니 신이 난 노아. 곧바로 운동기구로 달려갑니다. 날씬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되나 봅니다. 우현이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식탁 위의 반찬들입니다. 안 먹어? 치킨을 광적으로 좋아하고 육류만 먹으려 했던 우현이는 지금 채소의 맛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싫은데 억지로 먹는 거 아니야? 아닌데. 맛이 있어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부터 전에 없던 참을성도 생겼습니다. 간식 안 먹는 건 못 참겠지만 밖에서 사 먹는 건 잘 참. 살을 빼려면 그래도 좀 네가 약속을 지켜줘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럼 대신 집에서 만들어줘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얘한테만 노력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알았죠. 엄마가 우현이를 위해 준비해두는 간식의 종류도 바뀌었습니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떡볶이 떡을 이렇게 만들어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밖에서 안 먹고. 네, 밖에서 안 먹고 집에서 먹으라고. 입에 달고 살던 아이스크림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연이가 만든 거예요. 만들어 먹고 또 시원하고 이러니까 재밌나 봐요.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 소중한 거예요. 거기 분식점 아줌마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우리가 아이들한테 기대했던 건 몸무게 감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들을 아이들한테 가져다주고 있었습니다. 함께 운동을 하면서 가족 사이가 더 가까워진 것도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잘한다. 하루 한 번은 꼭 운동하는 습관을 기른 우현이. 과연 살은 얼마나 빠졌을까요? 이틀을 살쪘을 때 이걸 산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봐도 크잖아요. 티셔츠를 걷어올린 우현이의 배는 넉 달 전과 비교해봤을 때 눈에 띄게 홀쭉해져 있었습니다. 간식 줄였던 게 살을 더 많이 빠지게 했는데 거기다 운동까지 하니까 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 달 후 아이들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난 5달 동안 진행된 비만 탈출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잠깐. 엄마. 조금 빠졌을 것 같아요. 얼마나? 한 1.5kg 정도? 그래도 본인이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날씬할 것 같아요. 우현이는 비만에서 벗어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상민이의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광민이 역시 비만도를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예하는 5달 전과 비교해 오히려 체격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운동으로 살을 뺀 다른 친구들과 예하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맞벌이를 하는 예하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아이를 데리고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이 예하는 또 훌쩍 몸무게가 늘었습니다. 사실은 2학기가 돼서 살이 좀 더 많이 쪘어요. 좀 더 많이 찐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학업적인 스트레스도 이제는 조금씩 받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3kg, 그러니까 한 달에 1kg 정도씩 지금 찐 것 같아요. 오랜만에 운동을 끝내고 예하가 엄마를 끌고 간 곳은 뼈 해장국집. 식성도 예전과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폭식을 예하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애가 2시간 뛰었기 때문에 1시간 뛰었기 때문에 애가 힘이 드니까 더 고기가 땡기고 그렇게 되거든요. 일주일 동안 제가 해줄 수 없었던 거 그리고 아이한테 같이 있어주지 못했던 거를 주말에 너 놀고 싶으면 놀아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 놀고 나서 애가 배가 고프니까 일주일 동안 제대로 못 챙겨준 거 네 먹고 싶은 거 먹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일상이 반복이 되는 게. 잘 먹게. 고기를 다 먹고 나면 예하는 꼭 볶음밥을 먹어야 합니다. 살이 찔 걸 알지만 그래도 먹겠다는 걸 말릴 수가 없습니다. 배 불러? 배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너 뼈 3개 먹었어. 일주일에 딱 하루 함께 있는 날. 아이를 실컷 먹이고 싶은 게 엄마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비록 비만은 걱정되더라도 말이죠. 저녁은 안 먹을 거지? 샐러드만 먹어. 야, 이 정도 먹었으면 지금 3시 반인데 너 진짜 오늘 이 정도 먹었으면 한 3일치 밥은 먹은 거야. 비만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이 개선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열량 음식을 접할 기회를 줄이고 건강한 저열량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아이들이 신체 활동을 많이 하고 운동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부분은 학부모님들 선에서만 해결되긴 어렵고 지자체, 학교 또는 정부 차원에서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한 식품 공급 정책이라든가 또는 사회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바꾸는 노력, 또 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좀 더 큰 규모의 노력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한 보건소는 방학 때마다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밀어줘.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아이들이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겁니다. 승현이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부터 몸무게가 쑥쑥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2kg을 감량했다는 승현이. 앞으로 5kg까지 살을 빼는 게 목표입니다. 학교에서요, 친구들이 저를 계속 놀리고, 그러니까 저도 놀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살을 빼고, 다른 애들한테 나도 이제 뚱뚱하지 않다고 보여주고 싶어요. 4주간 진행된 짧은 프로그램이었지만 아이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비만 개선에 있어서도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키가 많이 조금은 성장했고요. 전체적인 체중은 조금 변화가 있었고요. BMI라고 해서 5% 이내에 이렇게 감량이 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역사회 못지않게 비만 예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학생 전원의 건강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매일 아침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 줄넘기 체조도 합니다. 즐겁게 운동하는 습관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비만으로 분류된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는 따로 수영 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수영 교실에 왔을 때 아이들의 태도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자신이 비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했던 겁니다. 혈수치도 되게 높았었고 이제 성장기 애들이랑 많이 먹다 보니까 간 가리고 먹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도 많이 높았거든요. 좀 마른 애여도 간 수치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하지만 수영을 배우면서 아이들은 운동의 즐거움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수영을 통해 살 빼는 재미에 푹 빠진 아이들. 운동을 하면서 아이들의 성격도 달라졌습니다. 체력이 좀 좋아졌어요. 금방 화가 나서 옛날에는 원투했던 그래. 친구들하고도 좀 더 활기차졌어요. 활발해졌어요. 좀 우울했고 자주 울었어요. 집에서 앉아있고 누워있고 컴퓨터만 하고 놀고 있었는데요.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시험을 해야 된다. 지금은 수영이 아주 재밌고요. 운동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수영 교실에서 만난 민기는 2년 전만 해도 또래보다 마른 아이였습니다. 작년부터요. 갑자기? 이제 저녁에 야식을 많이 먹는 거라서. 형이 먹다 보니까 저도 맛있어서. 살이 찌면서 소극적으로 변했던 민기. 하지만 수영을 시작한 후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많은 운동에 재미를 붙인 민기는 운동을 통해 배우는 게 많다고 말합니다. 뒤에 손 잘 넣고 셋, 넷. 저는 세충에서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지더라도 한 가지를 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 둘, 셋. 몸에 힘 좋은 거. 그래도 엄마한테 내한테 지겠냐, 엄마가. 열심히 해봐도 부딪혀 봐야죠. 지더라도 부딪혀 포기하는 것보다 부딪혀 봐야죠. 끈기와 도전 정신. 운동을 통해 민기가 얻은 소중한 재산입니다. 휴일을 맞아 우현이와 엄마가 배드민턴을 치러 나왔습니다. 뒤로. 이렇게 공기 쐬면서 운동한다 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나갈 정도니까 너무 좋아요. 공하고 뭐 줄넘기 하나만 있어도 배드민턴 하나만 있어도 몇 시간을 뛰어놀 정도로 운동을 사랑하는 아이가 된 것 같아요. 우현이의 단짝 상민이 그리고 동생 노아는 얼마 전부터 새로 인라인 스케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면서 자신감이 일단 회복이 됐어요. 아이들이 자기도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회복이 됐고 운동에 대해서 취미를 붙이다 보니까 좀 더 체력적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러니까 한 가지가 변하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20개 화이팅! 우현이와 상민이 그리고 노아가 줄넘기 20번에 도전합니다. 걸린 사람. 하지만 그리 쉽지가 않네요. 힘든데. 상민이 한 번도 안 걸려. 우연히 포기? 아니요. 저도 포기 아니에요. 상민이 포기? 아니요. 미투. 불량적 미투. 그래도 포기는 없습니다. 처음엔 그저 살을 빼기 위한 지겹고 힘든 노력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면서 아이들은 깨달았습니다. 운동은 건강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감까지 되찾아 주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자신들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가족 건강 화이팅!